네, 오늘은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성장, 우호적인 수주 환경, 3분기 이후가 진짜다라고 잡아봤는데요. 바로 조선주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조선주.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쉬어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다시금 반등이 시작되면서 특히 2분기도 그렇고요. 3분기,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탄탄한 업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재혁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하반기 IPO 대여로 꼽히는 대한조선 수요 예측이 흥행으로 좀 끝났습니다. 이 부분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대한조선 IPO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정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도 그 IPO 간담회에 참석을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우호적이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매니저분들도 많았고, 한 1.9조 원 정도 상단에 한 60% 가까이 되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기관 확약을 또 걸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IPO 전후를 기해서 IPO에 급락한다거나 이런 그림들보다는 조선 업종 안에서 결국은 중소형 조선주들까지 그동안 대형 조선주 중심의 어떤 랠리가 이어졌다면은 그러한 온기가 조금 더 전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최근에 워낙 좋았고 그 속에서 조선주가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IPO 열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올랐던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발 미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수주가 꽉 차면서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2분기는 어떤가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1분기 대비해서 조선업종은 지금 매 분기 점점 나아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매해 갈수록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었고 매해 시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결국은 더욱더 최근에 받은 선박을 본격적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매 분기 올라가는 구조가 됐어요. 당연히 1분기 대비해서 이러한 제품 믹스, 프로덕트 믹스 단에서 조금 개선이 있을 거고요. 조업일 수도 5% 정도 좀 늘었고요. 환율 영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분기 때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현대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한화 기준으로 한 300억 정도 수준의 환영향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조업 역량 개선과 프로덕트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가 컨테이너 물량들을 고가 컨테이너와 LNG 운반선으로 바꿔가고 있는 이러한 큰 그림에서 실적 시즌에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 전반적인 실적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은데요. 조선하면 미국과의 협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 동맹이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 마침 오늘 오전에 한화오션이 공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한화오션이 그 필리 조선소 측에 선박을 한 척을 하도급해서 다시 공급하는 형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화조선이 선박의 대부분을 한화오션이 선박의 대부분을 건조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리는 한화 시스템의 자회사고요. 40% 지분을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필리 조선소에서 이걸 마무리를 하게 되면 이 LNG 운반선은 미국 최초의 174K급 LNG 운반선이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앞으로 한화 쉬핑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한화 그룹에서 이걸 노리고 있는 바는 앞으로 이번 수주권을 계기로 해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LNG 운반선,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LNG 운반선을 나중에는 필리가 직접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레코드를 쌓아가겠다라는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연매출 한 40억 달러, 건조 개판 한 8척에서 10척 정도의 LNG 운반선 을 포함한 정도 수준까지 조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력들도 지금 한 50명 정도 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에 대한 해운업 그리고 조선업에서의 견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이 그리고 일본까지 해서 조금 공고한 어떤 동맹 양상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4월 중국 해운 조선업 규제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내 조선기
기업의 반사이익이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실제로 뭐 글로벌 선주들도 그렇고 발주처들로 하여금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질 바에는 중국보다는 한국 조선소를 택하자라는 그런 그렇죠. 네.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여전히 중국의 조선소들을 선호하는 선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스위스의 이제 그 메디터리언 시핑 컴퍼니 MSC 정도가 존재하는데요. 그를 제외한 뭐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들이 4월 달에 나온 USTR 제재한 이후로 이 다음에 또 무슨 제재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쪽으로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수주할 조선소들을 이제 발주할 조선소를 계속해서 좀 선정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나온 USTR 제재안을 보시면은 중국의 선사 그리고 중국산 선박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이 아니면 그냥 다 제재하겠다고 했거든요. 한국, 중국 안 가리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의 ONE,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선대 연맹체에서 LNG 운반선을 발주를 내는데 우리는 한국 쪽으로 좀 원래는 중국을 고민하다가 한국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번에 나온 제재안은 한국 조선소든 중국 조선소든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미국이 중국 조선소를 타겟하고 있는 내용만은 분명하다. 그러면은 중국 조선소 향으로 어떤 제재가 추가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선박을 받아서 운항할 수 있는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굳이 짊어질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조선소들을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대중 제재안이 한국의 조선소들에게 온기를 많이 가져다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분위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계속되는 대중 제재 때문에 국내 조선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북극항로입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지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북극항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연구원님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책 효과라든지 글로벌 어떤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북극항로를 통해서 화물을 이송하게 되면요. 항로 특성상 추가적인 운항 비용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정빗단에서 그런 어떤 냉혹한 운항 컨디션을 견딜 수 있을 선박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쇄빙선이나 혹은 선박 자체가 쇄빙 역량을 갖추고 있는 형태로 이제 선박을 또 발주를 넣어야 되고요. 변동빗단에서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좀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글로벌리 이 물자를 주문하는 화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북극을 통해서 며칠 더 빠르게 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러한 니즈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이제 저희가 북극항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산업 의 거대한 흐름이 해운사를 거쳐 조선소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항로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해운사들로 하여금 유효 선봉량 그러니까 항만에서 컨택할 수 있는 선박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운임이 빠지는 효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글로벌리 우리에게 물자의 이송을 주문하는 화주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험료 다 내줄게. 북극항로를 통해서 꼭 해줘. 우리가 이만큼 프리미엄 줄게. 이러한 움직임이 화주들로 하여금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해운사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극항로를 대응할 가능성은 사실은 조금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운사들이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북극항로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K조선업 안에서는 이 쇄빙선이라는 게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관련 업종 수혜주를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과거에 한화오션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쇄빙 LNG 운반선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건조해서 인도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쇄빙선에 대해서 사실은 쇄빙이 가능한 LNG 운반선이나 쇄빙이 가능한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를 저희가 좀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조선 3사가 두루 큰 수혜를 이 시장이 정말로 열리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선가가 일반적인 선박에 비해서는 작게는 50% 크게는 한 2배 가까이 좀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좀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박 기자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냉제라든지
기타 이제 뭐 피팅 업체들이라든지 네. 이렇게 조금 수혜가 같이 좀 동반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내내 조선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기자재단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기자재가 좀 덜 올랐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친환경 엔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엔진 관련주에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엔진과 관련해서 현 시점의 수주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엔진 3사라고 하죠. HD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그리고 HD 현대그룹 산하이, 과거 STX 중공업이었죠.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3사 모두 지속적으로 수주와 실적 성장세를 고무적으로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이제 2분기까지의 수주 실적을 발표한 회사는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부문이 올해 25억 불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월까지 수주량이 한 65% 정도 늘었고 비단 한국의 조선소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조선소들까지 자체적인 어떤 엔진 공급난을 매개로 해서 한국의 조선소들에게 주문을 넣기도 하고 또 이게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왜 저희가 컴퓨터 주문할 때도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 다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글로벌 선주들 역시도 우리 선박에 어디 거 엔진을 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좀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도 한국의 조선소들이 한국의 엔진 기업들이 어떤 자체적인 역량을 많이 조금 드러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해양환경협의회 83차 회의를 통해서 글로벌 해운업의 탄소세가 도입이 27년 이후부터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리 친환경적이지 못한 저희가 이거를 논에코 선박들이라고 하는데 이들 선박들의 경제성이 추가로 악화되게 됐어요. 결국은 선박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선박의 운항 이익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합친 거거든요. 근데 미래의 운항 이익들이 전부 다 탄소세를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됨으로써 다 같이 깎여나가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글로벌리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관련주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항공업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요즘에는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좀 진입을 했죠. 항공주들 상반기에 힘들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봐야 되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반기가 여러모로 힘들었던 건 기본적으로 글로벌 어떤 운항 비용 상승 기조가 강달러와 좀 맞물렸던 측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항공주는 글로벌 거시경기 여건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유가 낮을수록 좋고 금리 낮을수록 좋고 환율 쌀수록 좋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반기는 전부 다 그런 여건이 아니었고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이들 여건들이 모두 개선이 되는 흐름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6월달 운항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5월달에 저희 왜 근로절 연휴 있었잖아요. 그리고 7월부터 여름휴가다 보니까 이 사이에 어떤 골짜기 휴가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안을 이행을 하는 부분들이 운임의 탑라인, 운임의 어떤 상방을 좀 제한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점진적으로 대체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이 공급을 많이 늘려줌으로써 이러한 영향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있는 그림들 역시 하반기 항공사들의 이익 여건이 상반기 대비해서 좀 크게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공업종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따져봐야겠지만 환율이라든지 유가의 변동성에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를 바라볼 때 경계해야 될 부분 어디서 꼽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던 어떤 거시경기 민감도 특히나 아무래도 중동 정세의 문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항공유 가격이 차츰차츰 하향 안정화를 그리고 있는 그림이 지금 자체로는 대단히 좀 좋지만은 만약에 하반기에 그러한 어떤 글로벌 전쟁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됐을 때 항공주는 그에 대해서 조금은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항공주가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전체 비용을 100을 쓴다고 하면 30 정도가 한 유류비로 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볼 부분은 항공 화물 시황의 불안입니다. 항공 화물 시황 자체가 결국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고점을 확인을 하고 차츰 하향 안정화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객 쪽은 상반기 대비해서 많이 좋아지겠지만 항공 화물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앞으로 운임이 얼마나 빠질 것이냐라는 불안이 시장 안에서 조금 팽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항공하면 사실 여객과 화물로 나뉘게 되겠죠. 여객 수요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화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불안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화물 부분이 왜 아직까지 불안한 건가요? 결국은 상반기 내내 항공 화물 시장이 좋았던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확 움츠러들었다가 관세 유예 기간이 부여되면서 확 늘어나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항공 화물 시장이 좀 좋았던 것들은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반도체 같은 화물들이 좀 항공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테무, 알리 같은 C커머스 물자들이 항공 화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C커머스의 성장세도 그렇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캐펙스 기조도 그렇고 지금 해운 시황이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도래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항공 화물의 시황을 새로이 더 개선할 수 있을 만한 트리거를 추가로 유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화물 시장의 수급 여건 역시도 다소 좀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육상 운송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단순하게 택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과 제휴를 해서 창고 관리까지 저희가 소위 말해서 풀필먼트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통합 운송 밸류 체인을 매니징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런 어떤 지역 저희 그 추경 집행했었던 내용들이 민생 지원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의 소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혜라기보다는 결국은 일반 시민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줌으로써 소비 볼륨을 전체적으로 좀 증대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군 업체들로 하여금 내수 경기 진작에 따른 수혜를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네,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현 시점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항공주 안에서도 탑픽이 궁금하고요. 조선주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조선주 안에서도 탑픽을 골라볼까요, 연구원님? 네, 우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한항공을 최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 항공사, 요 LCC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익 비용 여건단에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불안한 지점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결국은 환율 강세가 한 차례 좀 있고 나서부터 1분기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이익 둔화폭이 컸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은 3분기가 제일 성수기고요. 사실 LCC들은 이 동계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를 좀 겨울철에 많이 가시는 거죠. 근데 그때 이익 여건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연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감이 좀 불가피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대한항공 정도를 하반기 거시경기 환경 어떤 개선과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따른 시정 조치안의 점진 해소 이런 포인트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 보실 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조선업종 안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제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좀 새로이 제시를 드렸는데 2분기 실적 역시도 시장 기대치가 1,800억 정도인데 충분히 부합하는 수준 기대를 하고 있고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시더 FLNG라고 해서 해양 플랜트 공정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마진율단에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모잠비크, 미국 그리고 아르헨티나로부터 해양 플랜트 추가 수주를 올해 연중에 조금 목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주와 실적 모두에서 그리고 상선과 해양 부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주와 실적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제시해 주셨고요. 항공주 안에서는 대한항공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재혁 에르스증권연구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